김성원이고요. 플레이 앳 생활기술과 놀이멋짓 연구소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플레이 앳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플레이는 말 그대로 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AT가 중요하죠. 얼터너티브 테크놀로지 이런 뜻도 있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뜻도 있고, 어나더 싱킹이라는 뜻도 있고, 좀 대안적인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는 적정기술, 그 다음에 놀이터, 그 다음에 공유지,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했던 활동은 서울혁신파크에서 청년들과 함께 열린 옥상이라고 하는 옥상 공유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공간 재구조와 관련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 과제이긴 한데 빈집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빈집들을 어떻게 공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와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구 과제는 좀 더 포괄적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편복도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학제가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죠. 편복도라고 하면 북쪽의 복도, 남쪽의 교실인 형태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교육학이 바뀌면서 학교 공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요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연구, 기초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 중에 일부가 뭐냐면 시설 복합화에 관련한 것이 있어요. 학교의 시설과 지역의 시설을 통합한 학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의 중심된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논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학교에서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I의 등장이라든지 사회 급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안 되는 거거든요. 주체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토론 학습이라든지 사회적 관계 기술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면은 창의력을 키우는 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다가 전남 장흥으로 이사 가서 귀농 귀촌했잖아요. 귀촌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이 수도권으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은 농촌에 가면서 서울과 다르죠.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농촌에 있다가 수도권 또는 서울로 이렇게 와서 활동 근거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공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된 거죠. 2007년도 정도에 전남 장흥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적정기술 활동도 하고 생활기술에 관심 갖고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 정도에 수도권으로 이제 와서 수도권으로 활동 근거를 옮기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나의 활동,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더 확장되려면 공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공유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발견한 게 옥상 공간 이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견한 건 그래도 마을마다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를 지금과 다르게 시민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시 텃밭도 그나마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이 있긴 하지만 무언가 시민들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혁신파크에는 청년들과 혁신파크에는 옥상 여러 개를 일종의 사용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 공간들을 시민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옥상 정원도 해보고 그다음에 옥상을 빌립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간 마케팅을 해서 한 100여 회 이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청년들과 함께 옥상과 관련된 조직이죠. 열린 옥상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옥상과 관련된 활동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풍요롭게 하려면 실내 공간도 필요하지만 실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옥상을 찾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을 만들기 얘기도 나오고 뭐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함께 협력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게 축적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내지는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는 힘든 거 아닌가 공간이 우선 아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공공공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공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공간 뭐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공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시민들이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러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또는 주체성을 더 확대해야죠. 시민들이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외부의 공공장소들이 있지만 다 허락받아야만 되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질서와 그다음에 청결, 그다음에 공간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민들은 그것이 나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거예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공원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든다면 자원봉사할 생각이 있느냐, 그것에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 당신은 이 공원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50% 정도가 공간에서 나 자원봉사 할래, 시민적 활동 할래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답변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린 그런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민 주체가 명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공공간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거거든요. 뭐 시민단체 위탁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시민들도 배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 힌트를 주는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 가스 파브릭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그 건물은 부동산 회사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해요. 근데 그 외부 공간은 지역사회 뭐의 전문가들, 시민들, 뭐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그 부동산 회사 뭐 등등이 이제 합쳐서 운영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런 운영위원회가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데 그 일종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표준 사용 규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허가 필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시민들이 공간을 쓸 때는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마음대로 써도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100명 이하가 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걸 허가를 받고 하니 마음대로 쓰세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심리적 장벽들, 제도적 장벽들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위축돼요. 활동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씩 없애는 것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공원, 놀이터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의 절차나 제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시민들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부터 없애가는 것, 이게 먼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과감하게 어떤 곳들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이런 건 정부가 하더라도 그 속에서 활동과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자율권들을 주고 권한들을 주는 시도들이 필요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 파크피플이라고 하는 에이전시, 뭐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후드 파크 파트너십 뭐 이런 제도,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제도인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역시 시민 자율 공원들 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선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좀 더 시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는 사적 공간과 공공 공간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주변에 다양한 공공시설과 공공장소, 함께하는 공간들 이런 게 많아야지만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주장들이 확대되는 거, 그러한 주장들을 사회가 지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앞서 나간 것일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한 인구가 되면 놀이터를 몇 개 두고 공원을 몇 개 두고 뭐 문화센터를 짓고 등등 이런 기본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마이크로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볼까요? 한 1000명, 2000명, 1000명 정도가 사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공공장소가 있어야 돼. 좀 더 마이크로하게 공공장소에 대한 계획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중에서 제가 새로운 공공장소로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공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놀이터, 공원 이거 말고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그냥 비어있는 땅, 그걸 그런 공간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의 활동과 이용은 그 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동네마다 약간의 광장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냥 아름아름 본인들이 써요. 나름대로 암묵적인 규칙을 갖고 그 공간들을 잘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지법, 공터법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도 그런 공터가 많았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죠. 뭐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주이든지 아니면 국가가 소유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름아름 그 공간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면 훨씬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텐데, 사람들의 교류도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도시가 곳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민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도시 계획 또는 도시 개발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근처에도 신도시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원도 있어요. 공원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어디를 봐도 시민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 그러니까 광장과 같은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거부터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정말 지역 공동체를 살린다고 한다면,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마을마다 그런 것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빈집들이나 빈 공간들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매입해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공터법, 공지법 내지는 공동체 지향적인 공공공간, 이런 걸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서없는 얘기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커먼즈가 학문적이다, 학문의 영역에 그냥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천 활동으로 결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곳곳에서 커먼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한 사회적 필요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지식, 이런 것들 또는 경험을 나누는데 좀 더 주력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커먼즈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실천들을, 조직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여가야 되지 않냐. 이제는 지금 그 시작이니까 실천과 연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습니다.